혁신의 부재와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노키아의 몰락과 그 배경.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거인이었던 노키아는 한순간에 몰락하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망한 거 아니었어?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노키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과거의 회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몰락의 이면에는 노키아가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혁신을 지속하지 못한 점과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노키아는 처음부터 휴대폰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섰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이 회사는 다수의 획기적인 모델을 출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견고한 내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배터리 수명은 노키아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장점들이 혁신의 부족으로 인해 단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던 동안 노키아는 여전히 기능성 휴대폰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되었을 때 노키아는 그 혁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술적 개선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키아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기존의 휴대폰 디자인과 운영체제가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 휴대폰 시장은 본질적으로 변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었다. 모바일 웹브라우징, 소셜미디어 사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기대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노키아는 이러한 변화를 적시에 이해하지 못했고 기능성에만 집중하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외면했다. 노키아의 운영체제인 신비아는 초기에는 강력하고 유용한 시스템이었으나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확장성이나 유연성은 부족했다. 반면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이와 같은 요구에 발맞추어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노키아가 신비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개선하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노키아의 혁신 부재는 단순히 기술적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노키아의 매출과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하던 노키아는 점차 시장 점유율을 잃어갔으며 애플과 삼성 등의 기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주식시장에서도 노키아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노키아의 미래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혁신 부족으로 인한 실패는 단순히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애플과 삼성은 노키아의 몰락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 기업은 혁신과 빠른 시장 적응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노키아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았으며 삼성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노키아는 기존의 기능 중심적인 전략에 머무르며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부족했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노키아는 경쟁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공략과 혁신에 밀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위치를 잃게 되었다. 노키아의 실패는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에서 혁신과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기업은 쉽게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노키아의 경험은 모든 기업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는 순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리더십의 문제와 경영 전략의 실패. 노키아가 무너진 또 다른 이유.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선두에서 추락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리더십과 경영 전략의 실패였다.
한때 휴대폰 산업을 이끌던 노키아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책과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리더십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경영진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과 내부 문제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 중반까지 노키아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CEO와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회사의 전략은 보수적으로 변했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술과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애플과 삼성은 시장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었으나 노키아는 이러한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노키아 경영진은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 당시 CEO였던 스테판 앨럽은 불타는 플랫폼으로 회사를 묘사했지만 실제로 그 시점까지는 새로운 전략을 실질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이는 시장의 기대에 맞는 방향을 잡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시장에서 뒤처진 노키아는 소비자와의 소통 부족과 함께 경쟁자들에게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노키아의 조직 구조는 당시 지나치게 복잡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서 간이 협업 부족과 권한의 분산은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고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노키아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게 하였고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경영진과 개발 부서 간이 소통 부족은 큰 문제였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경영진의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복잡한 조직 구조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은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노키아는 신비한 운영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신비아는 초기에는 강력한 운영체제로 평가받았지만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새로운 운영체제에 비해 확장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다. 이에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를 통해 윈도우 폰 운영체제를 채택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은 한때 노키아의 회생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 윈도우 폰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어플리케이션 생태계도 제한적이었다. 노키아는 안드로이드라는 주류 운영체제 대신 윈도우 폰을 선택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며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는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의 휴대폰 부문을 인수했다. 이 인수는 노키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의 휴대폰 부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특히 두 회사의 문화적 차이와 경영 방식의 불일치는 인수 후에도 회사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운영체제인 윈도우 폰을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했으나 이는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후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노키아에게 또 다른 실패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이후에도 시장에서 큰 반등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노키아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키아의 리더십 실패는 기업 경영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영진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경우 기업은 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 혁신과 변화에 대한 문답 노키아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이유. 한때 휴대폰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던 노키아는 기술 혁신에 대한 무반응과 변화에 대한 늦은 대처로 인해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 이 시기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때였으며 기업이 변화하는 기술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가 경쟁력의 열쇠가 되었다.
그러나 노키아는 이 변화를 간과했고 기존의 기술에 의존하면서 시장 흐름을 놓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휴대폰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은 터치스크린, 강력한 하드웨어, 앱 생태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다. 그러나 노키아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초기에는 자체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고집했으며 이는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하지 않았다. 신비안은 과거에는 강력한 운영체제로 평가받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와 비교할 때 확장성과 유연성 면에서 부족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존 기술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노키아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잃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안드로이드는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고 많은 제조사들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노키아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원을 꺼려했고 대신 신비안과 이후 윈도우 폰을 선택하게 된다. 신비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구식으로 평가받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인기도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앱의 다양성과 사용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신비안은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안드로이드로 전환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신비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확장 속에서 노키아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고 앱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주요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앱의 다양성과 호환성임에도 노키아는 이러한 트렌드를 간과한 셈이었다. 노키아가 소비자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능에 민감하며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노키아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의 기술과 전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 혁신에 대한 대응도 늦었다. 그 결과 애플과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노키아는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변화에 뒤처지면서 시장에서 점점 소외되었다. 노키아는 내부 개발 과정에서도 문제를 겪었다. 기술 혁신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내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사들에 비해 느리게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노키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을 개발할 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던 경쟁사들의 뒤를 쫓는 형태가 되었고 노키아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혁신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노키아의 사례는 기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 트렌드를 간과하고 기존 기술에 집착할 경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또한 경쟁사들의 변화 속도를 파악하고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태도가 시장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된다. 노키아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오류. 노키아의 몰락을 가속화한 결정들.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바일 기업 중 하나였지만 경영진의 연속된 전략적 판단 오류가 몰락을 가속화했다. 경영진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물론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략적 실수를 거듭한 결과로 노키아는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빼앗겼다. 경영진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중 하나는 운영체제 선택 문제였다.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급성장하며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노키아는 안드로이드가 아닌 자체 개발한 신비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을 선택했다. 당시 윈도우 폰은 앱 생태계가 미비했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며 다양한 제조사들이 이를 채택했다. 노키아가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했다. 노키아의 내부 조직 구조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경영진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러한 내부 불안은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노키아는 여러 부서 간의 조율이 어렵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조직적 비효율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치명적이었다. 경쟁사들이 단일화된 전략과 빠른 실행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반면 노키아는 조직 내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특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빠르게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노키아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노키아의 경영진은 시장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노키아는 여전히 피처폰 시장에 집중하며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전략적 실수는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치명적이었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중심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노키아는 시장의 신호를 읽지 못하고 기존의 전략을 고수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판단 오류로 인해 노키아는 중요한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노키아의 경영진은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전략을 과소평가한 것도 실책 중 하나였다. 당시 애플은 혁신적인 아이폰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수많은 제조사들을 끌어들였다. 반면 노키아는 이러한 두 거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다. 애플의 iOS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앱 생태계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제조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반면 노키아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노키아의 몰락은 경영진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경쟁사의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결단력이 필수적이다. 노키아의 사례는 또한 내부 조직의 효율성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도 남긴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간의 협력과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며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경쟁사의 혁신과 변화 속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선두주자였지만 변화하는 시장과 경쟁사의 성장을 과소평가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